안녕하세요. 오늘은 퍼니쉬의 테스트기 3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SMD 타입의 코일, 콘덴서 저항, 다이오드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핀셋 타입의 LCR SD1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유사한 기능의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LCR P1이라는 부품 테스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멀티 테스트기, 오실로스코프, 신호 발생기 기능이 하나의 기기로 통합된 3-in-1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평소 알리에서 눈여겨보아온 제품들인데요. 마침 퍼니쉬에서 지원해 주셔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면서 각각 제품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퍼니쉬 제품의 태블릿 오실로스코프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품들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개봉해서 내용물과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LCR SD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SMD 타입의 부품을 테스트하는 것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테스트기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의 독립된 테스트기로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 파우치가 있어서 보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는 파워 버튼과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로터리 버튼인데요. 밀고 당기고 누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충전과 데이터를 위한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C 타입이고요. 파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워를 켜게 되면 메뉴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언어를 선택하는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선택하고 진입을 하면 이렇게 초기 화면에 오토 모드라고 뜹니다. 위에 로터리 버튼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메뉴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오토 모드에서 당기시면 저항 모드, 콘덴스 모드, 코일 모드, 그리고 다이오드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메뉴로 우선 들어가서 메뉴를 짧게 누르시면 홀드 기능이 되고요. 메뉴를 길게 누르시면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BPM의 볼륨을 높이고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백라이트 기능인데요.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오프 기능인데요. 5분, 15분, 30분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5분 정도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장 초기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것이 메뉴의 전부입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항을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요. 2.2kΩ 짜리 저항인데요. 2.19 정도 나오네요. 2.4kΩ 짜리입니다.
2.3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옴짜리 저항입니다. 199, 9.9 거의 근사값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컨덴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20 마이크로페럿짜리인데요. 190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조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0.6V가 나옵니다. 조그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0.3, 0.6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요. 테스트 볼트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주파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100Hz, 1kHz, 10kHz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조절할 때마다 조금씩의 측정값 차이가 있는데요. 220 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를 측정해 보면 10K에서는 190 정도 측정이 되고요. 196 정도 나오네요. 100Hz에서 가장 근사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47 마이크로페럿짜리 컨덴서인데요. 48 마이크로페럿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1K로 하게 되면 43, 10K로 하게 되면 35 정도 나오네요. 이 주파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콘덴서의 측정값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이오드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극성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일이나 저항이나 콘덴서 같은 경우에 측정할 때 따로 극성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극성 구분이 필요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보통 테스트기로 측정을 할 때는 순방향 전압이 나오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역방향이어서 별도의 순방향 전압이 표시되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양쪽 다 표시가 됩니다. 자, 대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이오드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화살표 방향이 위쪽으로 순방향 0.67V가 나옵니다. 다이오드 모양과 일치하죠. 자, 다이오드를 반대로 했을 때 아마 아래쪽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표시가 되면서 0.67V.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오드의 방향을 알아서 감지를 해서 순방향 전압을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기판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인데요. 바로 순방향 전압이 나오고요. 반대로 찍어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찍어도 바로 순방향 전압이 나옵니다. 일단은 불량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찍어도 마찬가지 바로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이네요. 오토로 놓고 코일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코일은 잘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4.3 마이크로 헨리 정도 나오네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측정이 되면 정상이겠죠? 일반적으로 FET가 고장이 나면
쇼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나오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베이스네요. 보통 SMD 타입의 부품을 분리를 해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쇼트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쇼트가 발생이 됩니다. 오토에 넣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콘덴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22 마이크로페럿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필름 콘덴서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콘덴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R SD1을 한번 테스트 해 봤는데요. 일단 정확한 용량이나 수치값을 알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SMD 타입의 부품을 양부 판정하기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부품의 불량 여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LCR P1이라는 제품입니다. 열어서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우치는 제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두 종류의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초기 제품이고 이것이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IR 센서가 있어서 적외선 신호를 감지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살펴볼 이 제품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너 다이오드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도 많이 세련되었지만 좀 더 슬림해지고 이 제품은 부품을 끼우는 이 부분이 모듈화 되어 있어서 교체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MD 타입의 부품을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켓에 끼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 테스트기는 SMD 타입의 부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듈을 장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SMD 타입의 부품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도 산뜻하면서 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에는 부품을 끼워서 측정할 수 있는 소켓이 하나 있고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나 부품을 측정하는 모드가 있고 IR 디코딩 모드가 있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위쪽으로 올려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너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파워 버튼은 없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켜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 부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별도의 전원 버튼은 없지만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고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이 꺼집니다. 자, 우선 이 트랜지스터처럼 보이는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NPN형 트랜지스터입니다. 정확하게 잘 테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부품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CR이네요. SCR도 잘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모스펫이라고 나오네요. 자, TR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좀 길기 때문에 연장선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이오드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콘덴스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역시 콘덴스도 잘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47 마이크로페럿인데 5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자, 다음은 저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도 역시 200oh짜리인데 203ohm 정도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능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너 다이오드 기능인데요. 제너 다이오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너를 눌러 주시고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자, 물음표가 뜨는데요. 자, 극성을 바꿔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이 아니고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KAA라고 적힌 이쪽 부분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옮겨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68V 나왔죠. 자, 그러면 18V 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7.6V 어느 정도 근사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R 디코딩이 작동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감지도 정확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SMD 측정용 모듈을 사용해서 SMD 부품을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홈과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제가 SMD 부품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이오드 쪽에 놓고 측정을 하시면 안되고, 밑에 보시면 콘덴서와 코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꼭 눌러서 제가 다이오드라고 착각했던 이 부품도 역시 잘 인식을 해서 지금 콘덴서라고 표시가 되면서 용량이 24 마이크로패럿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접촉만 잘 되면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LCRP1이라는 부품 테스트기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전반적인 부품 인식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MD 타입의 부품을 측정하는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제너 다이오드를 측정하는 기능은 참으로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왔던 모든 부품 테스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 궁금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는 2채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멀티 테스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 시그널 제너레이터 기능이 있는데요. 신호 발생기 기능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용 파우치에 들어 있습니다.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잠시 구성품을 살펴보면 중국어와 영어로 된 책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고요. 2채널 오실로스코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브가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끝쪽이 악어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호 발생기에 쓰거나 아니면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스트기 기능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기용 프로브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본체를 충전하거나 컴퓨터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C타입의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메뉴 버튼들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멀티 테스트기를 위한 단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단자를 많이 쓰겠죠. 이쪽 두 단자는 암페어 측정을 위한 단자입니다. 옆쪽을 보시게 되면 USB 충전과 데이터를 위한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펑션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위한 단자가 위쪽에 3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널 1, 채널 2, 그리고 신호 발생기 단자가 될 것 같네요. 거치대가 있고요.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홀더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기들은 짧게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데요. 자,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누르면 꺼지고 길게 눌러야 켜집니다. 길게 눌러서 켜게 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어와 영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선택하고 진입을 하면은 초기 화면에 아이콘 메뉴들이 뜨는데요. 오실로스코프, 시그널 제너레이터, 세팅, 멀티미터, 다시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선 초기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 메뉴에서 들어가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영어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운드 앤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BPM의 사운드를 줄이고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중간 정도 키워주고요. 조명은 반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된 것이 없는데요. 처음 멀티미터로 시작할 건지 오실로스코프로 시작할 건지를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 셧다운인데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인데요. 지금 오프되어 있습니다.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15분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USB 쉐어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메뉴를 선택하면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사 로고와 버전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리셋인데요. 공장 초기화를 하는 메뉴 같습니다. 자, 전체 메뉴가 이것으로 다 끝이 났는데요. 좀 길게 누르면 메뉴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자, 멀티미터를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옮기면 전압 DC 볼티지라고 나오는데요. 무브를 눌러보면 AC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DC, AC. 다시 화살표를 옆으로 옮기면 다이오드 모드고요. 지금 통전 모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이오드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저항 모드, 콘덴스 모드, 온도 누르게 되면 온도의 단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페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고요. 여기도 역시 높은 암페어를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다시 오토로 바뀌고요.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볼티지로 들어가서 DC 전압, AC 전압을 재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AC 전압과 함께 주파수도 함께 측정이 되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 메뉴로 빠져나와서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메뉴를 누르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오실로스코프를 실행시키고 난 후에 메뉴를 누르게 되면 오실로스코프에 관련된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인데요. YT, XY, 커슬, 파라메트르.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어떠한 정보들을 표시해 줄지를 나타내주는 메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와 피크 전압 그리고 듀티 값 이 세 가지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띄우게 되면 화면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 1 세팅인데요.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곱하기 10을 해주기 때문에 곱하기 1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2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채널 1 같은 경우에 채널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채널 2로 가게 되면 채널 2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채널 1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세밀하게 좀 확인을 해서 이런 오류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손댈 것은 없습니다. 오토로 되어 있고요. 상승할 때 잡을 것인지 하강할 때 잡을 것인지를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 잡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기능들이어서 자, 메뉴를 일단 설정을 마치고 다시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그널 제너레이터 기능인데요. 신호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사인파나 구형파, 삼각파 등 한 1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가지 신호를 발생시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신호마다 주파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압 볼테이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듀티 값이 없는데요. 구형파로 내려와서 가게 되면 주파수와 듀티 값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압도 정할 수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신호 발생기는 다른 테스트기와 함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에서 원 채널과 투 채널인데요.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전압 표시가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 채널, 그 다음 푸른색이 투 채널인데요. 원 채널일 때 올리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 채널에서 하면 이쪽에 전압이 바뀌고요. 그리고 위에 메뉴들이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짧게 누르면 트릭으로 바로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널 1도 마찬가지 짧게 누르면 바로 채널 1 세팅에 들어가고요. 2를 누르면 채널 2 세팅에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을 길게 누를 때는 단축키처럼 각각의 메뉴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메뉴가 멀티매트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오실로스코프, 세 번째가 신호 발생기, 이렇게 단축키처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그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리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알리에서 한 번쯤 보셨을 3가지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보기만 하고 구입을 망설였던 제품들인데요. 사실 DIY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버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